네, 이번 한 주의 중반 수요일장 거래 마쳤습니다. 불확실성 가득한 시장 속에서 고민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내일장 빌드업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엠뱅골드 김태윤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또 저희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빌드업 희망주 현황 한번 살펴보면서 리뷰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또 많은 종목들이 빨간불 켜면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제약바이오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안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저희가 6월 5일에 담았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저희가 2차 목표가를 도달했거든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바이넥스는 저희가 7월 1일에 편입했는데요. 두 종목 다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볼까요? 네, 제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냥 엉덩이 무겁게 그냥 끌고 가시면 됩니다 했는데 거의 지금 중소형주처럼 올라가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워낙 저점에서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그 약간 인하와 관련된 미국 내 그게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기업들, 국내 기업들한테 수혜를 좀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CDMO 쪽 관련해가지고도 이제 미중 갈등에 대한 또 반사이익을 국내 기업들이 또 수혜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만큼 3차 목표가 다시 한 번 더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가격 전략 3차 목표가는 93만 원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이넥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100만 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우선은 금리나 이런 것들만, 그러니까 약간의 돌발 악재만 없다면은 100만 원 가능하다라고는 봅니다. 예, 저는 그래도 흐름 자체가 지금 딱딱 맞아떨어지는 또 업종이고 또 종목이고 또 이렇게 좀 최근에 반도체나 2차 전지 쪽 관련해서 약간 수급 주체들의 좀 강력하게 좀 들어오기 어려운 환경이라면은 결국에는 이 제약바이오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부분들과도 같이 엮일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메이저 수급들도 잘 유입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우선은 93만 원 돌파하는지 보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100만 원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3차 목표가 93만 원으로 제시해드렸고요. 조금 전에 물어봤던 이 바이넥스도 또 추가적으로 리뷰해 주신다면요? 네, 바이넥스 오늘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T팜 그리고 또 바이넥스, 이 CDMO 그쪽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3분기 변동성이 많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업종 선택이나 종목 선택할 때 되게 불안한 요인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이 지금 또 올라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이 좀 역전당했다, 이런 이야기들 나와주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뭔가 그쪽 트럼프 트레이드, 이제 해리스 트레이드 이쪽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두 정권 모두 또는 상원이나 하원 모두 지지를 하고 있는 법안 자체는 이제 생물보안법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 9월달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런 부분들로부터 나름대로 또 자유로울 수 있는 또 업종 자체, 키워드 자체는 이 CDMO 쪽 생물보안법 관련된 수혜주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자,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제 50일 신고가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2차 목표가 달성을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3차 목표가 한번 계속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차 목표가 제시해드렸고요. 바이넥스는 기존에 제시했던 3차 목표가까지 홀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오늘도 또 찾아봐야겠죠. 빌드업 희망주 오늘도 찾기 위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시장 재료들 확인해 볼게요. 정말 많은 종목들 보이네요. 많은 섹터들 보이네요. 바이오시밀러 보이고요. 오늘 핫했었던 해리스 관련 테마도 보이는데 방산주. 사실 김태윤 매니저면 또 방산주잖아요. 오늘 리뷰에서는 제약바이오를 다뤘지만 사실 오늘 방산주도 좋았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로템 담았는데 두 종목 다 오늘 지붕을 뚫었잖아요. 네, 방산주 하면은 전 세계에 4명의 전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시진핑, 김정은, 푸틴, 그다음 김태윤이다, 이렇게 저 혼자 우기고 다녔는데 이 방산주는 계속해서 지금 좋은 흐름들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공개 방송이나 또 저와 함께 하신 분들도 이제 현대로템을 갖고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이제 미국장의 전반적인 업종별 흐름을 보면은 반도체 섹터는 사실 좀 쉬어갔거든요. 그리고 테슬라 시간에 급락을 하다 보니까 그쪽보다는 사실 저는 이 우주항공 테마, 에어로스페이스 쪽이나 아니면 이 방산 쪽 관련된 미국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헬스케어 쪽뿐만 아니라 같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특징들을 바라본다면 제약바이오, 특히나 이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기업들, CDMO 관련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오늘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LIG넥스원, 현대, 로템 관련된 이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그런 종목들이 좀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우리가 투자자분들이 제일 지금 어려워하는 게 내가 해리스로 갈 거냐 트럼프로 갈 거냐, 그쵸. 그 선택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선택할 거면 둘 중에 한 분을 선택을 하시고 가격 전략,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 갖고서 오히려 저는 잘 조절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해리스에 관련된 종목들에 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머무는 기간은 좀 짧게, 그러니까 수익 기회 줄 때 실현하고 나서 다시 또 눌렸을 때 이런 방식이 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고, 트럼프 관련된 수혜주들은 오히려 눌렸을 때 사서 좀 끌고 가는 전략들, 이게 저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해리스와 트럼프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시나요? 매니저님은요? 우선은 무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뭐라 그럴까, 무게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게를 조금 더 둘 거고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지지율이 최근에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만, 뭐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는 이 미국의 대선 자체가 워낙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시장을 힘들게 할 사람이 누구냐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시장을 힘들게 할 인물은 해리스 부통령이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변동성이 확대된다면 이쪽이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좋습니다. 이렇게 잠시 시장 짚어주셨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첫 번째 재료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료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로 뽑아주셨네요. 네, 뭐 트럼프, 그러니까 눌렸을 때 트럼프 관련된 수혜주 공략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우선은 뭐 여러 가지 좀 선택지가 있습니다. 뭐 해리스 부통령 관련된 뭐 마리아나 관련주나 뭐 신재생이나 뭐 이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앨런 머스크의 나름대로 사바사바를 조금 먹혔는지 약간 전기차를 완전 죽이진 않겠다, 약간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좀 사실 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는 이런 전반적인 이런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안정화됐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 그러니까 뭔가 좀 트럼프에 반하는 업종들, 그러니까 반대 논리로 접근하는 업종들 같은 게 가다가 트럼프의 한마디로 계속 막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오히려 트럼프의 한마디가 밑에서 받쳐줄 수 있는 업종들이 좋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해리스 관련된 수혜주라고 해서 올라가지만 트럼프의 한마디로 눌러버리고, 이거보다는 오히려 해리스 부통령 관련된 반대 논리로 빠졌을 때 오히려 밑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발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어느 정당을 뭐 이렇게 막 지지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특히나 최근에 제가 이쪽에 해서 수익을 많이 냈기 때문에 저는 이쪽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재료 공개했고요. 두 번째 재료도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재료는요. 우크라 재건.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조금 빠지는 흐름이었잖아요. 네, 저점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트럼프의 승부를 걸겠다라고 한다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쪽은 사실 지금 당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 수의 테마로서만 부각을 받고 있지만,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해리스 부통령 또한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3분기적으로 할 것 같고요. 어차피 지금 전쟁이라는 거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이벤트다 보니까 이 두 인물 모두 다 종전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언급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조금 더 수위가 높고 또 워낙 이쪽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임팩트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저는 이 해리스나 뭐 트럼프 어느 인물 상관없이 3분기 대선 레이스에서는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이야기는 반복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또 다시 한번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관점에서 두 번째 키워드는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뽑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 우크라 재건까지 만나봤고요. 마지막으로 쌓아볼 세 번째 재료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료 금리로 뽑아주셨네요. 어떤 식으로 쌓아볼까요? 네, 지금 제가 이제 하반기 투자 전략 잡을 때 우선은 숲을 보고 그다음 나무를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숲이라는 건 결국에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만한 키워드들을 분석을 하시고 거기에 최소한 3개라고 본다면 저는 2개 이상은 속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재건 쪽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겠지만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 건설기계 관련된 종목들이 많거든요. 자, 근데 이 금리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최근에 HD현대 건설기계, HD현대 인프라코어 요런 뭐라 그럴까요? 이 실적 자체는 지금 당장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금리 인하와 관련된 건설업종도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업종이고요. 또 특히나 이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신도시 10개 건설에 대한 이야기도 작년에 아젠다 2024에서 또 언급했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오히려 장대목이 좀 나왔을 때 저가 매수 기회로 좀 삼아보자라는 관점에서 우선은 또 금리 쪽도 같이 좀 엮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재료 금리는 마지막 플러스 뒤에 붙여서 빌드업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빌드업 희망주 공개를 해봐야 될 텐데요. 먼저 그 전에 매니저님을 위한 응원 댓글 하나가 올라왔다고 하네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가을 두더지, 로맨틱 두더지, 그리고 조선의 두더지.
주모 여기 두더지라고 굉장히 센스 있는 댓글 남겨주셨네요. 한마디 답변해 주시죠. 네, 뭐 두더지가 좋은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번에 또 그 PD님이 좋은 또 멋있는 이미지를 옆에다가 같이 띄워주셨더라고요. 뭐 예상치 컨센을 조금 상회했죠. 네, 컨센을 상회했는데 아무튼 좋은 종목들, 땅속에 있는 종목들 잘 발굴해서 하늘로 날아갈 수 있는 종목 앞으로 많이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MBN골드의 두더지 매니저님, 오늘의 빌드업 희망주 어떤 종목인가요? 네, 두더지가 뽑은 빌드업 희망주는 HD 현대 인프라 코어입니다. 종목명이 사실 좀 길죠.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캐터필러의 주가 흐름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이 중장비 업체 관련해서 뭐 건설기계 쪽 대표할 수 있는 캐터필러 쪽을 좀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봤었을 때 지금 당장 실적에 대한 부분들, 물론 뭐 어닝에 대한 부분들 기대치가 낮은 건 사실이에요. 건설업종이나 이런 중장비 업체들에 대한 기대치가 낮은 건 사실이지만 결국에 제가 3분기 이번 어닝 시즌 지나고 나서는 이제 실적발로 올라가는 부분들보다는 정책 변화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우크라이나 재건 쪽 관련해서는 건설기계 섹터에 대한 당연히 뭐 굴삭기나 이런 쪽이 필요할 거고요. 또 게다가 또 한 가지 지금 현대 인프라코어, HD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방산용 엔진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폴란드 쪽 관련해서 튀르키예죠. 튀르키예의 뉴 알타이라는 이 전차가 있는데요. 그게 우리나라의 이 파워팩을 또 썼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파워팩은 결국에 S&T 다이내믹스의 자동 변속기와 또 HD 현대 인프라코어의 이런 이 엔진에 대한 부분도 같이 탑재되기 때문에 이번에 4차 양산 관련해서도 한번 또 새로운 논리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시초가 매수, 목표가는 9,150원, 손절가 7,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오늘 무료 방송에서 들려주시나요? 네, 잠시 후 4시 20분 공개 방송 진행을 하고요. 뭐 알테오젠 관련해서 오늘 박스권 뚫었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투자 전략 잠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